김 과장!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회의실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와 함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직장 상사에게 뺨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놈을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지수, 나이 32살.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3년 전부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준혁과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멋있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준혁이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어요. 특히 준혁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인 김미영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준혁이를 키워낸 분이셨어요. 작은 제조업 회사에서 20년 넘게 격리로 일하시며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낸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우연히 목격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파트너사를 물색하던 중이었어요. 제조업 쪽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가 저희가 검토 중인 업체 중 하나였던 거예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죠.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랑 미팅이 잡혔어. 준혁이에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 회사 분위기가 좀 안 좋아. 특히 사장이랑 전무가. 준혁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집에 오시면 한숨만 쉬시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시긴 했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서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회사 분위기도 파악해볼게. 저는 준혁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팅 당일 저는 직원 2명과 함께 대광제조라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럭저럭 규모 있어 보이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뭔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둡고 침울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지수 대표님이시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전무 최태식입니다. 최태식. 그 순간 준혁이가 말했던 문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거만하고 오만한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악수하는 힘도 필요 이상으로 세게 주고 시선도 상당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외근이라 제가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사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최 전무가 재촉하듯 앞장서서 걸어가는 바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미팅은 처음엔 평범하게 진행됐어요. 서로 회사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런데 미팅이 진행될수록 최 전무의 태도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제조업계에서는 IT 쪽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만 가지고 덤비다가 낭패 보는 거죠. 은근히 저희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물론 경험은 중요하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효율성? 최 전무가 콧방귀를 끼며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거라고. 점점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최 전무는 계속해서 저희를 깔보는 듯한 말투로 일관했고 저 역시 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참고 있었죠. 그런데 미팅 도중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급한 결제건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김 과장! 최 전무의 목소리가 갑자기 허겁해졌습니다. 미팅 중이라고 했잖아. 왜 들어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죠.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머니는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최 전무가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아, 서로 아는 사이예요? 네,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최 전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었달까요? 그렇군요. 그럼 김 과장 어서 나와보세요. 미팅마저 진행해야 하니까. 네, 전무님. 그런데 이 서류는? 그런 거 나중에.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고. 최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서류를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두려움 같은 걸 느꼈어요. 단순히 상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공포 같은 거 말이에요. 미팅은 그 후로도 30분 정도 더 진행됐는데 저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사장님과 함께 다시 만나 뵙죠. 저는 적당히 미팅을 마무리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박 대표님, 최 전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김 과장 얘기 듣고 오신 거 아니죠? 그 여자가 맨날 회사 불평만 하거든요. 그 여자라는 표현에 제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직원들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교체하는 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 전무는 대놓고 시어머니를 겨냥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시어머니께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옆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과장, 이게 뭐야? 저는 반사적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최 전무가 시어머니의 볼을 세게 때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 서 계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계셨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평생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전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건 저희 회사 내부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부 문제요? 사람을 때리는 게 내부 문제라고요? 이 여자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요. 좀 단단히 교육시켜야죠. 최 전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계셨거든요. 대지야,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오히려 당신이 미안해하고 계시다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저는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 전무님 사과하세요. 뭐라고요? 최 전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제가 왜 사과를요? 어머니께 사과하라고요. 야, 박 대표던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내가 왜 내 직원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식을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어야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 관여하지 마세요. 괜히 김 과장만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회사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대광제조라는 회사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최태식 전무는 사장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었고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인해 여러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고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어요. 대표님, 이 회사 인수하시려는 거예요? 제 부하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럴 생각이야. 가능할까? 재정 상태를 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M&A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혁이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한 거죠. 한 달 후 대광제조의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의논드릴 게 있어서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투자나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최태식 전무를 즉시 해고하세요. 사장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처남이라서 그럼 인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수락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처남 하나 자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인수계약이 체결되던 날 저는 시어머니를 포함한 전 직원들을 로비에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대광제조의 새로운 대표를 맡게 된 박지수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셨죠. 앞으로 회사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일부 간부진은 오늘부로 해고 처분됩니다. 그 순간 최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사장이 나한테는 얘기도 안 했는데. 최태식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30분 안에 개인 짐을 챙겨서 나가세요. 뭐, 야, 너 미쳤어?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돼? 직장 내 괴롭힘, 폭행, 그리고 회사 자금 유혹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과장님, 제가 시어머니 불렀어요.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오늘부터 격리부장으로 승진 발령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최태식 씨. 저는 다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미영 부장님께 사과하세요. 뭐? 내가 왜? 사과 안 하시면 경찰서 가서 폭행고발장 접수하겠습니다. CCTV 영상도 다 있어요. 최태식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이제는 편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준혁이는 알고 있니? 아직 말 안 했어요. 깜짝 선물로 하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정말이야? 준혁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 준혁이는 저를 꽉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가, 정말 고맙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건데 네가 이런 일을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저희 결혼식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후 6개월, 대광제조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바뀌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완전히 사라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죠.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수야, 네가 우리 준혁이를 만나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만난 거구나. 정말 고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일이 복수였는지 정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든 다시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것 말이에요. 때로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의는 법이나 제도가 해주지 못할 때 개인이 나서서 실현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